자, 이제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콩기름과 카놀라유입니다. 사실 이건 좀 아주 민감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거 유전자 조작 기름이라고, 이거 발암물질이고 쓰레기라고 모두들 얘기하던데 이 기름 써도 되는 거야? 사실은 이 GMO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 의견 내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그냥 콩기름, 카놀라유는 GMO 식용유니까 무조건 해롭다. 최악의 기름이니까 사용하시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식용유 시장에서 40%를 차지하는 콩기름과 이 카놀라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당연히 가성비가 높아서죠. 우리 서민 경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 그만큼 콩기름과 이 카놀라유가 안전하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단지 아무 지식도 없이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왜 나쁘다고 하고 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이 카놀라유 그리고 콩기름의 팩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선택은 여러분,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이 100% GMO 콩과 GMO 유채를 재료로 만들어진 기름 맞습니다. 이 GMO는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이렇게 삽입한 생명체를 총칭해서 우리가 GMO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종자 개량과 GMO는 어떤 생물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활용하는 것에서 그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종자를 개량할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기술 개발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공산품의 어떤 생산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농산물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어떻게 하면 수확량이 더 많게, 병충해에 더 강하게, 어떻게 하면 더 영양분이 많게 개량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를 면하게 한 통일벼, 이 통일벼라고 하는 품종의 벼 들어보셨죠?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은 많고 물도 덜 필요하고, 그래서 갑자기 쌀 생산량이 정말 몇 배로 늘어나고 이런 발전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종자 개량을 통해서 하던 일을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아주 획기적인 것들이 가능하게 된 기술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MO가 왜 해롭다고 하는 것인가에서 가장 기본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삽입된 유전자가 세상에는 없었던 외계 단백질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단백질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기타 질환들, 나아가서는 발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이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삽입된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은 우리 사람이 섭취해온 역사가 거의 없는 그런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없었던 이 외계 단백질이 있을 수 있다면 그 단백질 우리가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 등 지금껏 우리 인간이 겪어오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제품화되지 못하고 그냥 실험실 단계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거르는 규제, 그리고 임상 실험 제도라는 안전장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들로는 GMO 작물이 이 유전자 이동을 통해서 주변 생태계라든지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전자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현재의 어떤 평가 체계에 부족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학계에선 밝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걱정은 우리 인류가 GMO의 위험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또 통제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건 사실 답이 없어요. 현재 찬반론의 국제적인 양대 축은 과학자들 그리고 환경단체 그린피스입니다. 2015년도죠.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지를 발간하는 AAAS의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GMO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가? 이거를 물었는데 무려 88%가 안전하다 이렇게 동의를 했고, 특히 생명과학자들은
91%가 안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을 거고 또 그린피스의 입장도 GMO 유해성의 논란 플러스 또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GMO 재배로 인한 유전자 오염을 통한 부작용을 걱정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환경 문제 등까지 이 견제 세력이 있는 것은 그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죠. 식용유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이 식용유는 사실 이런 GMO 유해성 논란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식용유라고 하는 게 성분이 100%가 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 자체가 제로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형질 전환 DNA 그리고 단백질의 존재 여부가 GMO를 위해서 논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성분이 100% 지방질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2017년도죠. 개정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보면은 고도로 정제 또는 가공돼서 최종 식품에 유전자 재조합 DNA가 남아있지 않은 식용유, 정제 설탕, 간장 등은 GMO 원재료 표시가 면제되게 만든 겁니다. 물론 보다 궁극적인 우려는 우리 인류가 GMO 위험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알고 이게 통제 가능한가, 정말 형질 전환 DNA라든지 단백질이 없다면 정말 안전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 지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카놀라유 하게 되면 유전자 조작한 유체의 씨로부터 얻은 기름이다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우리가 먹는 유전자 조작 식물에서 얻는 기름은 더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의 업체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현황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1년도부터 지난 2016년도까지 대두, 옥수수, 유채 등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99.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식용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들이 식용유를 만들기 위해서 수입하는 원료는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씨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식용유에는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기름, 면실류 이 네 가지 식용유는 100% GMO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부터 얻는 이득은 뭘까요? 네, 말할 것도 없이 가격 절감입니다. 기름을 훨씬 싼 값으로 우리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댓글들 보면 난 유전자 조작 식품 피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그 경로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지난 40년 넘게 우리는 매일 많은 양의 유전자 조작 식품들을 인류가 먹어왔습니다. 난 외식도 안 할 거야, 여행도 안 할 거야, 집에서 만든 음식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고 도시락 내가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배달용 치킨을 튀길 때, 뭐 중국집에서 짜장 볶을 때 그때 올리브유로 튀기고 볶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유전자 조작 기름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료로 키우는 가축의 경우에는 그 사료의 주 성분이 유전자 조작 옥수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닭, 돼지, 소가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먹고 자라서 달걀 낳고 고기 제공하고 우유 제공하고 그 우유로부터 버터를 얻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고기, 유제품, 달걀은 결국 유전자 조작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그 우유와 버터와 달걀로 우리는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죠. 이제 GMO 유해 여부를 떠나서 이 콩기름과 카놀라유가 성분상으로 보면 우리가 먹을 만한 기름 맞는 거야? 팩트 체크 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들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부터 얻은 네 가지 기름들의 성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성분상으로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이나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카놀라유를 보잖아요. 이거 보시면 포화지방 보세요. 6%밖에 안 돼요. 다중 불포화 지방산의 함량도 올리브유보다 3배나 많습니다. 오메가3하고 6 비율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7배 이상 좋습니다. 콩기름 한번 보실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성분상으로만 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의 수치보다 모든 점에서 좋습니다. 콩기름과 카놀라유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결과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성분상으로는 매우 우수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우수한 물리적 지표를 가지는 식용유다. 두 번째, 식용유의 특성상 지방질이 100%라서 GMO 유해성의 판단 근거죠. 형질 전환 DNA라든지 단백질이 전혀 없다. 하지만 보다 큰 담론의 시작으로 이 GMO는 단지 개별 제품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그런 문제, 그리고 인류가 아직도 GMO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GMO 관련 이슈는 비단 이 식용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최종 결론은 제가 내릴 수는 없고 이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편까지 보시면 나 기름에 대해서 이제 이해했어. 완벽하게 아리송했던 것들 쫙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실 거죠?